자, 소송 구조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배운 세 가지보다는 약간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자, 규문주의는 오늘날 문명국가에서 취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그래서 역사적인 의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이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규문주의. 자, 규문주의는 소추기관이 따로 없어요. 즉, 소추기관이 곧 재판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날 봉건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마을 사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법원이 스스로 자기가 절차를 열어서 자기가 재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절차를 스스로 연다는 거죠. 왜 절차를 스스로 열까? 유죄의 확증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소추 당시에 즉 감옥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끌고 마당 앞에 앉혔을 때 앉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앉히게 되면 거의 다 뭐 유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죄 심증이 그대로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판을 열면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피고인은 심리의 객체가 될 뿐, 즉 조사의 객체가 될 뿐이지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추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불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거분리 원칙은 이제 배울 텐데요. 불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불고, 고에 바치지 아니하면 분리, 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고에 바쳐야 재판하지, 고에 바치지 아니하면 재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이 불거분리입니다. 자, 이 규문주의에서는 비밀주의, 서면주의 뭐 등등이 인정되는데 개념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탄핵주의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 탄핵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 탄핵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죠. 따로 존재합니다. 이 소추기관이 공소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하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이 탄핵주의. 자, 소추기관이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소추기관이 고에 바치죠. 그러면 재판을 합니다. 그렇죠? 고에 바치지 아니하면 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탄핵주의에는 불거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서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열람등사 이런 것들도 관여하고 압수수색할 때 참여권이 인정되고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밑에서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소추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추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국가에게 줄 거냐? 피해자 측에 줄 거냐? 일반 공중에게 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현행법은 국가에게 줍니다. 그 국가 기관의 하나인 검사죠. 검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법 조문회를 보더라도 공소 제기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 라고 해서 국가 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직권주의 봅니다. 직권주의란 이 직권이 이제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직권주의입니다. 법원에게 주도권 인정하는 나라가 이제 대륙법계죠. 독일과 프랑스 이 대륙법계가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당사자주의가 나오는데 당사자주의는 영미법계에서 취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검사와 피고인에게 줍니다. 법원은 단지 제3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거죠. 그것이 당사자주의, 다른 말로 변론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사자주의는요, 수집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이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심리도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의 공격방어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당사자 추행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미법계에 가면 당사자에게 처분권을 허용하는 당사자 처분지도 있다 했는데 제가 앞에서 약간 필기를 한 게 있었죠. 기소사실 인부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당사자주의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땡땡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요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그쵸? 우리나라는 요거까지만 인정합니다. 요것만 인정하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죠.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한다는 직권 탐지주의,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직권 심리주의, 이 두 가지가 이 내용에 속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건 지울게요. 장점 보죠. 장점. 직권주의를 취함으로 인해서 장점. 실체적 진실 발견에 효과적이다. 물론 이 1번 효과는 2번에게도 있어요. 당사자주의에도 있어요. 여기 그쵸? 피고인의 아니네. 여기 있죠. 여기 3번. 여기도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 제출을 맡기다 보니 보다 많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효과적인 것은 직권주의나 당사자주의나 다 있어요. 제가 앞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할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신속한 능률과 능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재판 지연이 방지될 수 있죠. 자, 법원이 이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피고인 보호에 충실하다 했는데 이 피고인 보호에 충실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형식적이 돼버립니다. 형식적. 이 돼버려서 피고인은 심리 객체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법원이 혼자 법원이 혼자 직권을 하다 보니까 법원은 자의와 독단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요. 자, 이런 장단점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당사자주의. 장점. 자, 대등한 지위에 있다 보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법원은 한 발짝 물러나 있다 보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의와 독단에 빠질 흐름 위험성이 있다는 직권주의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당사자 간에 치고받고 싸움하다 보니까요. 자,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저해하죠. 재판이 좀 느려져요. 신속성이 결여됩니다. 자, 당사자 간의 타협, 거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러죠? 왜 당사자 간의 타협이나 거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처분권주의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미법이죠. 영미법. 영미법이고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분권주의를 인정하는 영미법에서는 이것이 타협의 대상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무의미하게 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재판 결과가 당사자의 열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가 있겠죠? 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변호인 역할이지. 유능한 변호인, 선임하는 거. 로펌 변호사 선임하는 거지. 그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소송이 스포츠, 취급받고 싸움하는 권투 경기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점을 보세요. 대등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일단 빚좀 개살구입니다. 이 3번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2, 3번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거나 능력이 좌지우지되거나 이런 것들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좀 장애가 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숨은 내용보다는 교재에 실려져 있는 이 뼈대 이런 장단점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현행 우리나라 형사법의 기본 구조.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다?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필기하세요. 자, CF 여기에 가로 열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주의지만 100% 당사자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직권주의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기출된 겁니다. 보충해주고 있다.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 현행소송법에는 직권주의 몇 가지가 있고 당사자주의가 더 많죠. 당사자주의가 더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권주의 있는 것 좀 보겠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요구. 검사가 공소장 변경 안 해요. 하도 답답해서 법원이 검사님 변경하시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은 직권주의 요소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비교할 것이 공소장 변경 요구는 직권주의인데 밑에 보면 본래 공소장 변경은요. 당사자주의 요소예요. 공소장 변경은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검사. 검사나 피고인이 등장하면 다 당사자주의야. 여기 검사와 피고인이 주도를 한다니까 소송의 주도를 하면 당사자주의라니까.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서 본래 이것은 당사자주의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주의입니다. 각종 신문, 증인 불러다 신문하고 피고인 불러다 신문하는 거 있죠? 그럼 법원에 하잖아, 법원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직권주의입니다. 직권 나와 있네. 진정성 조사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지. 그래서 불러와서 신문하는 것, 조사하는 것, 직권주의입니다. 검은색으로 할게요. 뭐 파란색으로 하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합니다. 자, 피고인 신문 방법은 뭐냐면 요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쵸? 요 2번, 3번은 법원이 하는 거지만 피고인 신문 방법은 이 법조문 가면 자세히 배우겠지만요. 이건 원래 검사하고 변호인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한다? 피고인 신문을 한다고요. 먼저 한다. 먼저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다. 여기 검사 변호인 들어가니까.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요 교호신문 제도입니다. 교호신문 동그라미, 교호 동그라미. 증인을 검사와 피고인이 교대로 신문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네. 증인을 검사가 먼저 하고 검사가 끝나면 피고인 측에서 하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사자주의입니다. 됐고요. 증거도구는 피고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주의입니다. 증거 보존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있죠? 이거 당사자주의입니다. 자, 심판 범위 한정돼 있네. 공소장에 공소사실 특정 요구하는 것. 당사자주의입니다. 공소장 1번주의.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거나 인용하면 안 돼요. 즉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야지 법원이 편견을 갖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거야. 제3자적 입장에서.
그래서 공소장 1번주의를 당사자주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공판 준비 절차. 이것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당사자적 요소입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 검사가 모두 진술하는 것.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최후 진술 누가 해요? 검사 피고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검사 피고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나 피고인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 이상이 들어가면 전부 다 당사자주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쭉 읽어봤죠? 쭉 읽어봤습니다. 자, 이런 취지하에서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